이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야 뭐 나 오늘 경북대학교 휴스타 아카데미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와가 무슨 한마디 한다길래 나 대구 간다 이럴 때 야 대구 어떤 도시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있는 학교 나와서 대구에서 대학 다니고 있다 할 때 야 그 대구는 어떤 도시냐, 여러분 기억 속에는 대구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응? 아무렇게나 얘기했대요. 뭐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대구 어떤 도시예요? 데프리카? 자, 대구 어떤 도시라고 생각해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살기 좋은 도시. 왜 살기 좋아요? 왜 대구는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휴스타 아카데미 우리 동기들에게 나는 이래서 대구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서울만큼 사람이 너무 많지도 않고 뭐 교통도 나름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기 편해요? 학교 다니기 편하니까 우선 맞아요. 뭐 서울이 좋아서 전부 옛날에 우리가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고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살면서 일을 한 거는 대구시장 되기 위해서 지난 5년 6개월 전쯤입니다. 보따리 싸들고 대구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게 한 5년 6개월 지났는데 6년이 안 됐는데 서울 가면 못 살겠어요. 서울 가면은 길도 너무 막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바쁘고 이렇게 해서 야 왜 그렇게 전부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지 이런 생각을 요즘 간혹 하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살지 않고 지방 도시에 사는 게 때로는 우리가 기회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들, 이 조선 이시 왕조에서부터 우리가 근대 국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우리는 식민지라는 걸 거쳤잖아요. 거치고 근대 국가를 성립하는,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분단이라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 우리는 근대 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한테 나오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난 7, 80년에 우리 근현대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뭐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1962년생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막 산업화를 하던 시기에 저는 태어났고, 그것도 아주 경상도 안동이라는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의 변화의 고비고비를 굉장히 절실하게 목도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기분이 초콜릿 이런 단어를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초콜릿이라는 거 지금도 아직 생각이 생생합니다. 그때 사실은 이 봄이 되거나 이러면은 우리 동네로 군인들이 훈련을 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그때 미군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미군들 보면은 따라다니면서 기분이 초콜릿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초콜릿 하나씩 던져주는 걸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강복 이후에 우리를 보면 굉장히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또 그런 비약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또 보면은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비약적 발전을 하는 동안 우리가 못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대 국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일된 한국, 대한민국, 한국으로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그런 치하에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체제 경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건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국가 경영의 틀이 굉장히 강한, 마치 이시왕조처럼 우리가 강한 중앙 집권적인, 중앙이라고 하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틀어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압축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없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 사이에 정말 수도권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구 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수도권이 대한민국 면적의 1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사냐 하면은 올해 들어서 5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땅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대기업, 그 다음에 R&D 예산, 이런 국가 자원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방은 좀 공동화되고, 그리고 수도권은 비대화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저는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지금처럼 해왔던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삶의 여건들,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비록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회라는 요소들, 지금 산업사회 도시화 시대에 기회란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잃어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삶의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것,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가 몇 호선까지 있죠? 우리 대구에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죠. 1호선, 3호선까지 있고, 그리고 도로망들이 우리 대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도로율로 보면은 전국 어떤 도시보다 우리 대구가 으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저 끝이 달성이잖아요. 달성에서 동구까지도 우리 거의 1시간 내로 모든 것이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게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너무 익숙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서울 노원구라는 데를 살았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서울 노원구에서 이 국회 여의도까지 가려면은 아침 출근 시간 딱 잘못 걸리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2시간 이상. 그리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까지 가려면 3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상씩,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2시간 이상씩 길거리에서 그냥 허비하면서, 근데 요즘 더 심해졌습니다. 가보면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로를 넓혀도 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더 심해졌는데,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의 강점은, 우리 대구는 여러분들 앞산 한번 가보셨어요? 앞산 정상에 가보신 분? 예. 야, 올 연초에, 내년 2020년 연초에는 앞산 한번 가보십시오.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에도 한번 가시고, 요즘 올해부터 앞산 정상이 개방이 됩니다. 그동안은 앞산 정상에 가면은 지금도 경찰 안테나가 있어요. 통신탑이 있습니다. 경찰 통신탑 때문에 앞산의 정상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이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앞산 정상부를 좀 개방하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조금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도록 정상 자체를 개방하자, 이렇게 해서 원래
1월 1일부터는 이제 앞산 정상에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앞산 정상부에 가면은 대구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정방향의 도시입니다. 앞산에 가면은 저 달성부터 시작해서 저 동구 혁신도시 끝까지가 한눈에 보이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인구 250만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2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 실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서울만, 천만 서울만 비교하며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이 좀 자유화돼서 외국 많이 나가는 데가 전부 중국 갑니다. 가면 중국 가면은 웬만한 도시들은 전부 다 천만 도시들이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100만 도시만 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 250만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라는 것들을 잘 실감을 못하고 삽니다. 근데 250만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한눈에 한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대구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야간 전망이 도심의 전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대구입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 앞산 전망대를 얘기하냐면은 앞산 전망대에 가면 대구가 어떤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도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동쪽에는 대한민국의 중화기라고 하는 명산 팔공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저 비설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설산이 있고, 그리고 대구 도심의 한가운데를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강이 금호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휘감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강이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 신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팔공산, 비설산, 앞산이라고 하는 이 산세, 명산들 속에 가운데는 금호강이 흐르고 주위로는 둘러서는 낙동강이고 이렇게 산수가 잘 조화된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한 산수의 터전 위에 우리 대구 250만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자연재해가 없잖아요. 대구가 이제 조금 덥다고, 여름에 조금 더워서 데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대구 더위도 1등을 우리가 뺏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온도를 측정하고 한 이후에 1942년도 우리가 제일 더웠을 때 대구가 제일 더웠습니다. 기록적으로. 근데 요즘 그 기록을 다른 도시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제일 더운 도시도 아니에요. 제일 더운 도시. 근데 우리가 자연재해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다 나왔으니 무슨 태풍이 와가지고 축제를 하루 딱 중단한 적은 있지만은 이게 뭐 저 광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태풍 피해가 엄청나게 날 때도 우리 대구는 그냥 적당히 촉촉히 적셔주고 가잖아요. 자연재해로부터도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이로부터 물려받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만들었던 근대적인 교통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맞습니다. 주택 보급률로 보더라도 대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택이 보급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냐를 얘기할 때 의료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도 우리가 서울을 빼고는 지방도시 중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가장 의료인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우리 대구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큰 대학 이 병원 4개 있죠. 그 대형 종합병원 파티마 병원까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3,000여 개의 중소 전문병원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KTX가 연결되고 하면서 지방에 있던 환자들이
서울로 많이 갑니다. 부산의 환자들도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병원도 있고 한데 대구서도 좀 가기는 갑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들 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하는 지방도시 중에서는 또 대구가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환경의 면이라든지 또 교통 인프라의 면이라든지 또 한편은 주거라든지 아니면 의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얘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한 질문 가지고 너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 대구 산업적으로는 대구는 어떤 도시입니까? 산업. 대구는 어떤 산업 도시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은 도시. 자, 또 의료 메디시티 대구, 메디시티 의료도시 대구. 또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총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장 대구는 어떤 산업 도시입니까? 대학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 대학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휴스타 혁신 아카데미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잘 이렇게 이 정답 얘기하는데 고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깥 사람들에게 우리 대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구 어떤 도시냐 그러면 아직 섬유도시라고 합니다. 대구 섬유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저 고속도로에 가면은 세계석의 섬유 패션 도시 대구 이렇게 아직도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내가 5년 6개월 전에 대구 이제 섬유도시 아닌데 저거 없앨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대구의 섬유 기업인들 그동안 대구의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오는데 그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월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뭐 그냥 놔둬도 대세에 지장 없다 해서 이렇게 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섬유도시가 맞습니다. 우리 경북하고 대구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 대구가 대구만의 지금은 대구 광역시잖아요. 경상북도하고 행정이 완전히 분리돼서 대구에는 대구시장이 있고 그다음 경상북도엔 경북도지사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81년도에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직할시로 독립했고 1995년도에 우리가 광역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북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가 내년이 4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대구 직할시 이걸 승격이라고 얘기하던데 대구 직할시로 독립되어 온 게 이제 내년 되면은 4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경북 속의 대구였어요. 경북 속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구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1949년도거든요. 1949년도에 이제 대구부가 대구시로 되면서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산업구조,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는 독립적으로 짜여진 게 아니라 경상북도로가 하는 틀 속에서 대구와 경북이 함께 짜여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업화 초기 단계에 우리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구조는 구미의 전자화공, 그 다음에 대구의 섬유, 그리고 포항의 제철,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농촌도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81년도에 대구가 딱 독립이 되니까 모든 통계나 이런 걸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때 대구를 놓고 보니까 대구는 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섬유도시, 과거의 섬유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에 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안동에서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를 가장 먼저 샀던 집이 우리 옆집이에요. 옆집이 우리 텔레비가 가장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로라는 우리 김상동 총장님 잘 아세요. 또 뭐 김상동 총장님 여로 보려고 저녁 되면 텔레비 있는 집에 우리 동네 딱 한 대가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럼 그 텔레비를 보려고 전부 다 이제 그 집으로 저녁 되면은 가는 겁니다. 가면은 그 집에 이제 가족들은 방 안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턱에서 볼 수 있는 데는 그 집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 따라놓고 그 보름 빵 켜가지고, 근데 그 텔레비가 있던 가장 먼저 왔던 게 우리보다 몇 살 위인 누나 집이었어요. 그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는 못 가고 집에 좀 있다가 대구의 섬유공장에 취직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취직해서 가서 집에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텔레비를 조그만한 걸 사다 보내줘서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섬유산업이 사실은 1990년도까지는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우리 대구에. 그때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섬유 생산과 유통의 한 절반 정도가 우리 대구에서 생산돼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섬유 기업들이 전부 대기업이었습니다. 섬유 대기업들이 전부 끌고 가던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즘 삼성 창조 캠퍼스 가보셨나요? 그죠? 삼성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북구에, 그게 제일모직 자리란 말이에요. 제일모직, 제일합성, 한일합성, 코롱, 동국방지, 가불방지, 이런 이제 섬유 대기업들이 쫙 끌고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대구 섬유가 전체 제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 조금 더, 어떤 통계에는 12%, 이제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 조금 더 됩니다. 지금 대구 주력 산업은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기계, 공구, 그리고 금속, 이게 다 합치면은 자동차 부품이 한 22%,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공구 이쪽이 또 한 20여 %,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소재 쪽이 한 20%,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은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쪽이 우리 대구 제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제 대체로 이 중견 기업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 대구가 섬유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섬유도시, 섬유 전통은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우리는 섬유도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휴스타를 만든 이유도 그런 일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청년들이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자꾸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죠? 네? 왜 떠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저 졸업하면은 저 대구 안 살고 저 서울 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봐. 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구 경북에서 나는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이곳에서 내 꿈을 키우고 취직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네. 그래요?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이제 청년 유치이라 그러죠. 우리 대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특히 많이 가는 데가 수도권으로 많이 갑니다. 또 울산이나 또 창원이나 이쪽에 가는데 왜 청년들이 떠날까 물어보면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 일자리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라는 이유를 많이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앞에 총장님들 선생님 없이 나하고 딱 이렇게 딱 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만났던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또 예외일지 모르지만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대구는
내가 우리 청년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별로 우리 청년들이 열정을 하고 놀 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른들한테 뭐 내 얘기해도 막 취급하고 얘기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은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그런 이 도시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왜 우리가 잘 나갈 때 섬유가 잘 나갈 때는 전부 몰려들었거든요. 여기 막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에 이 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섬유기업에 취직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섬유기업에 아이 거기 뭐 원급 공급도 적게 주고 주 5일 근무도 제대로 딱딱 안 지키고 그리고 작업 환경도 썩 좋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새 포시라 가지고 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고 가봐라 공장 가면은 사람 못 구해가지고 외국인들 데려다 쓰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사람이라는 게 인류가 발전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다닐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일자리의 수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선호 이 부분들로 여러분들도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점점 더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수준 높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이 보장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크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보다도 그 위에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는 현실이 우리가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구는 과거에는 섬유로 잘 나갔습니다. 1990년도까지만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은 우리 대구 특히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포항도 포철의 이 세계 시장이 얼만큼 이 포항 제철의 경쟁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한때는 이 제철 쪽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밀리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특수강 중심으로 포철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 미래로는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건 이미 많은 오래전에 시그널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산업의 발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980년대 중반부터 IMF로 오는 1997년도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산업축이 바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식 기반 산업으로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으로 급격히 바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통신회사들인지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뭐 반도체라든지 대부분이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 산업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 대구는 섬유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구미는 전자하고 삼성 그다음에 그 LG 이런 걸로 너무 잘 나가니까 포항은 그때는 뭐 포철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 대구만 놓고 보면은 급격히 섬유 산업이 무너지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IMF 오기까지 한 7년 동안 지금 아까 얘기했던 회사들이 전부 도산하거나 문을 닫거나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97년 IMF 때 우리 대구의 경제의 한 축이 뭐였냐 하면은 건설이었습니다. 청구 우방 여러분 청구 우방 들어봤습니까? 예? 지금도 보면은 저 어디 가면은 내가 서울에 살 때 청구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때 나는 솔직히 내가 살면서도 대구 업체가 만든 회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대구 기업이 서울에 와가지고 말이야 도심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중에 청구가 대구 업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우방, 영남, 보성 이런 아파트들, 이런 건설 기업들은 대구에 두고 있지만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IMF 오면서 이 회사들도 그냥 다 도산했습니다.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섬유 무너졌죠. 그 다음에 건설 무너졌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은 안 키워놨죠. 그나마 우리 대구가 과거부터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자, 뿌리 산업 하면 금형, 열처리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도시예요. 과거부터 그러한 전통적인 뿌리 산업의 기반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 발달된 그걸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북성로 한번 가보셨어요? 북성로에 잘 안 가시나요? 북성로에 가면은 공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대구를 얘기할 때 그쪽에서 탱크도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대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첨단 공구 기업들이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그것이 우리 대구의 많은 일자리와 그리고 우리 경제를 지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자동차 급격히 지금 미래형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원으로 보면은 화석연료, 가솔린이나 휘발유에서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연료 자동차로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면은 자동차 부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내연기관 휘발유나 그 다음에 경유로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이상인데, 지금 전기 자동차나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부품 수가 절반 정도 이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분들은 그냥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미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자율로 가는 차 시대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저는 여러분 시대에는 우리 많은 부분들이 운전을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커넥티드 카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부분들도 자동차 안에서 제어되고 이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도 지금 없어지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일자리와 그리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 영역이지만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혁신 아카데미 휴스타 내에서도 자동차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하더라도 그동안 하던 내연기관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와 기술과 또 사람들이 이제 전기자동차 이런 시대로 가면은 서비스 영역들도 완전히 바뀝니다. 공유 경제 영역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동차라는 게 내가 이제 마이카라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80년대 들어서면은 마이카 시대가 된다. 1인당 자기 차 한 대 살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 집이 자동차 2대, 3대 있는 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마이카 시대가 이제는 없어질 겁니다. 자동차라는 게 자기가 필요할 때 유지하면은 유지비도 많이 들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럼 자동차가 필요할 때 콜 하면 자동차가 오는 시대로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서비스 부분들도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전기 자동차 하니까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이거 뭐 원전도 없앤다 하고 전기 생산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아니 결국은 전기 자동차 이거는 배터리도 전기를 어디서 발전해가지고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고 배터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 전기 어디서 하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물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에너지원을 갖고 와야 되는 것도 되지만 앞으로 시대는 이게 ESS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밤에 전기 안 쓸 때 지금 뭐 발전소란 게 여러분 밤에 전기 적게 쓴다고 해가 발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밤에는 이제 전기가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이때 싼 가격으로 충전을 해서 내가 필요한 출근만 하고 이제 회사 와서는 다시 그걸 되파는 겁니다. 전기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시대로. 그래서 제가 조만간 대한민국 제1호 전기 자동차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되어서 전기를 다시 하는, 경북대학교 같으면 요 주차장 넓은데 한 50대 전기 자동차 있으면 이 건물은 낮에는 전기 자동차에서 충전된 부분들을 다시 되팔아서 그 에너지로, 그리고 집에 갈 전기량만 남겨두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들이 서비스 시장, 서비스라는 영역들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많은 걸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대구시장이 되어서 제가 중견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들 보고 빨리 우리가 미래형 전기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로 빨리 그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현대자동차의 1차 밴드, 2차 밴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 않으면은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전기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모터를 만들고 이러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안 사주면은 판로가 안 되니까 그땐 현대는 EV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만 한다고 언제 그게 20년 후에 열릴지 30년 후에 상용화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빨리는 올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얘기를 알아듣고 움직였던 기업들은 지금 상당 부분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라고 하면은 우리 대구에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도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한 회사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 만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 음극, 양극, 분리막, 그 다음에 모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LNF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SSLM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몇 년 전 이걸 전환을 했어요. 삼성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LED 만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LED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삼성 지분을 털어내고 이 일본 회사입니다. 스미토모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래도 대구하고의 투자 약속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뭘 갖고 왔냐면 일본에서 만들던 배터리의 분리막을 대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납품하냐 하면은 파라소닉 배터리에 납품합니다. 이 파라소닉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분리막을 전량 만드는 회사 또 이제 대구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영채비는 이제 만든 지 3년밖에 안 된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든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작년도 매출이 한 800억 넘었었습니다. 올해 아마 1000억 거의 했을 겁니다. 전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공용충전소의 70%를 우리 대구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진출했고 그리고 테슬라 충전소도 우리 대영채비라는 설립된 지 지금 3년, 이제 4년째 되는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구 부분들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첨단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 첨단화해 나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요즘 여러분들 융복합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른 분야에 있던 기술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신산업을. 지금 여러분 UN 보고서 유엔에서 보면은 유엔에서 거의 해마다 그리고 또 5년 단위로 앞으로 미래 산업은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나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UN 보고서라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소설 쓰고 있네. 앞으로 살아남을 것들 대부분이 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산업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물론 지금 있는 섬유도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섬유도 우리가 진작에 섬유를 브랜드로 갔으면은 대구도 섬유산업으로도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자라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섬유 기업들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원단 섬유에 머물러 있었어요. 원단 섬유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 영역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 부분들도 산업의 한 축은 되겠지만 이거 우리가 앞으로 대비한다고 해가지고 대구 전체를 앞으로 먹여 살릴 그런 산업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산업을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대구는 여러분 5+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개 산업,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러한 미래 산업 분야로 이 휴스타 아카데미와 혁신대학이 짜여져서 우리 대구가 지향하려고 하는 5개 산업은 이런 겁니다. 물산업 첫 번째. 물산업 지금 여기 물 쪽은 휴스타 아카데미에 안 뽑았죠. 예. 그 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쪽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형 자동차. 예. 그 다음에 로봇 쪽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로봇. 예. 의료 쪽 한번 손 한번 들어. 의료. 예. 의료. 에너지도 없죠. 예. 에너지. 우리 대구는 에너지 이게 5대 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 시티를 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는 바이오 쪽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경상북도 산업 중에서 ICT 소프트웨어 AI 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7개인가요? 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대구 ICT입니다. ICT. 예. ICT 쪽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키우고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지금 있는 기업들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있지만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래 신산업 쪽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혁신 아카데미, 혁신 대학 이제 내년부터는 혁신 대학 과정 여러분들은 대학 과정 속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학습과 훈련을 경험하기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애프터 대학 과정에서 우선 그렇게 한번 모았고 내년부터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과정부터 이렇게 이 분야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모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
하고 싶은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영문과. 영어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저 영문과 나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도. 제가 80학번인데요. 80년도 대학 들어갈 때 제도가 이랬습니다. 예비고사라는 거, 요즘 이제 수능인데 옛날에 예비고사라고 했습니다. 예비고사를 먼저 봅니다. 그럼 예비고사 성적을 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뽑습니다. 그걸 특차라고 해서 예비고사 성적을 가지고 절반 뽑고 나머지 절반은 대학별로 본고사를 받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학에 원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즘처럼 뭐 학종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예비고사 봐가지고 예비고사로 나는 대학 가겠다 그러면 한 절반 뽑아줬으니까 예비고사로 가고 그 다음에 난 예비고사를 좀 못 봤어. 수능이죠. 못 봤어. 나는 본고사 볼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본고사가 대체로 국영수 이렇게 중심으로 그럼 그것만 또 본고사 준비해가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예비고사 내 생각보다 더 잘 본 겁니다. 성적이. 그래가지고 집에 아버지는 뭐 그때 아버지가 원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저를 법관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가야 된다고. 근데 법대 갈 성적을 따져보니까 예비고사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촬한 거는 좀 안전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에 맞춰가지고 될 만한 데 넣은 게 영문과를, 고대 영문과를 넣은 겁니다. 근데 그리고는 우리 대학교, 제가 제 청구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준비한다고 학교 안 나가고 한 10대 명이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학원 본고사 준비하러.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서울로 도망 온다라는 걸 안 그 선배한테 내 연락을 했거든.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재수했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나와가 지금 잘 사십니다. 그 선배가 서울역에 떡 나를 마중을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간 데가 덕수궁 동을담 옆에 가면 코러스라는 음악다방이 있었습니다. 코러스라는 음악다방. 그때 돈으로 나는 그 형이 줬기 때문에 얼마를 줬는지 몰라. 500원을 줬나. 돈을 주면은 주스 한 잔을 주고 전자올겐을 놓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노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공부하러 올라간 후배를 제일 먼저 데려간 데가 거기를 저를 데려갔습니다. 와 촌놈이 뿅 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부터 매일 거기를 간 거예요. 매일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운 좋게 특차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포기 본고사 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가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3개월이 안 됐습니다. 나는 영문과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느낀 게 3개월이 안 됐어요. 3개월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문학 공부, 뭐 영어 공부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나한테 맞는 거는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나한테 맞는 겁니다. 맨날 그거나 하고 근데 전과가 없으면 전과는 못하니까 전공 시험만 봤다가 펑크 나는 겁니다. F. 야 이대로 있다가는 졸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졸업을.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겨우 졸업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내 동기들이 조교가 돼 있더라고요. 대학원을 가가지고. 걔들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겨우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지금 뭐 대구시장도 하고 정치결로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구시장 2번이나 하니까 그래도 네 인생은 그 길로 가서 잘된 거 아니냐 성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래 따지면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삶의 가치 측면에서 제 인생이 잘 짜여져서 진로를 잘 잡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가고 싶었던 거는 체육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체육학과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당신이 못 이룬 법관의 꿈을 아들을 통해서 마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좀 고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은 겨우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80년대 80년도는 우리 세대를 보고 공부보다 데모를 먼저 배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들어가자마자 80년대 민주화 봄에 거기에 그걸 맞이했던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눈,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들이 다른 내 전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귀에 들어온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우리 대한민국은 좀 밖으로 당당하지 못할까? 왜 일본,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미국, 중국 이 틈바구니에서 좀 우리가 좀 당당한 나라 좀 밖으로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게 별로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행복한 나라 왜 안 될까? 저는 그게 우리가 분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단 남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시적으로 거기에 너무 많은 분단 비용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에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렇게 저렇게 굴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왜 권영진이는 태어났을까? 저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한국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북한 바라왈기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첫 직장도 제가 통일부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한 7년을 제가 근무. 지금도 저는 대구시장을 하면서 저한테 주어졌던 소명이 저는 분단된 조국을 그래서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 거고 그리고 외국을 무대로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하고 할 거라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꿈을 갖기는 쉽지 않은데요. 물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면은 저보다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방대 영문과를 갔습니다. 저는 고대 영문과를 가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래도 권영진이 네가 뭐 훨씬 더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걔는 열심히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던 권영진이는 3개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공 포기하고 이런저런 공부한다고 떠돌아다니는데 걔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저는 졸업하고 취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30살 돼서야 취직을 했거든요.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도 내가 직장이 없이 우리 집사람이 간이 부은 여자입니다. 간이 부은 여자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늦게 저는 좀 철이 든 거죠. 늦게 30살에 결혼하고 직장을 가졌으니까 직장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어디 글 쓰고 뭐 또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아내는 이제 간 부은 여자라고 안동건 씨 집안의 장남에다가 직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어딜 가냐 하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프론트 데스크에
일하겠다고 해서 그 8년간을 인터컨티넨탈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3개. 그리고 8년 딱 되고 나서 딱 치우고 어디로 갔냐면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 가서 뭘 했냐 하면은 사업은 이태리 모피, 이태리 가죽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세계에 팔아먹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 캐나다에서 대학 해가지고 한 명은 국제 변호사 만들고 한 명은 회계사 만들고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걔들 집을 갔습니다. 야, 그림 같은 데 살더라고요. 그림 같은 집에. 그러니까 정말 그 밴쿠버가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것인데 거기서도 한 100만 불짜리 되는 집을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4개월간은 캐나다, 1년에 4개월간은 이태리, 1년에 4개월간은 한국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역시 꿈이란 거, 목표란 거. 고등학교 다닐 때 영문도 모르고 고대 영문과 같은 나하고 나는 외국에서 살고 외국에서 사업하고 세계를 무대로 나는 하기 위해서 영문과를 가겠다고 해서 했던 친구의 한 20년 후에 만났을 때라는 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들 제 인생에 있어서 자기 목표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저는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이런 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꿈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괜찮습니다. 내가 왜 나는 이 땅에 왔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엇이 나한테 가장 맞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경쟁력인가,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 휴스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없으시다면 찾았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 이미 그 목표와 꿈을 찾으신 분들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란 직업은 제가 1999년도에 운명처럼 제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정치길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은 통일한국 시대를 열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가 통일부 공무원을 6년 7개월 만에 치우고 나왔습니다. 통일부에 있어가지고는 관료적 합리성으로 내가 관료로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통일시대를 도저히 열 수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의 문제다. 통일한국을 앞당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정치권으로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정치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정치적 꿈이 있다. 아무도 없죠? 있습니까? 언제 나한테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들도 몰라요. 내가 어떤 분들 다 그래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 와, 시장님 그거 시켜줘도 못하겠습니다. 왜 그거 하십니까? 그거 어렵고 뭐 자기 인생이라는 게 자기 개인 일정도 없고 제 일정을 보면 5분 단위거든요. 5분 단위. 내가 이제 우리 비서들한테 어떨 때는 하소연합니다. 야, 나 좀 숨 좀 쉬게 해주자. 일정을 이렇게 짜놓으면은 5분 단위예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숨도 못 쉴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시키면 다 해요. 그렇게 얘기하던 분들 중에 나중에 되니까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고 뭐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소명이 주어지면은 내가 이게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라고 하면은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하다 보면은 혼자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가까운 순서대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모아야 하잖아요. 선거 때 지금 국회의원 선거 하려면 뭐 몇 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해요? 후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후원금을. 요즘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많아요. 근데 그때 나를 도와주는, 이때까지 내 정치하면서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하고 이래가지고 어디 뭐 공무원 되고 고시쳐가지고 그래 중앙부처의 과장 국장하고 그래가지고 또 대기업 들어가고 이랬던 친구들 나 못 도와줘요. 1년에 10만원 후원하면 10만원 환급 받거든요. 그것도 잘 못해줘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진짜 나를 도와주냐 하면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500만원씩 탁탁 넣어주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들어간 친구예요. 중소기업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거래처도 좀 익히고 이러다가 탁 독립해 나와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많아요. 그때 중소기업 들어갔던 친구하고 그때 우리 때는 80년도 내가 8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계속 팽창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때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취직 보면 우린 덜 했어요. 근데 대기업들 원하면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 대기업 들어갔던 친구하고 중소기업 친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야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대기업 들어갔던 내 친구들요 50 넘어서 만났을 때 대기업에 남는 있는 애들이 10%도 안 됐습니다. 전부 40대 중후반부터 전부 이제 옷 벗고 나오는 겁니다. 임원으로 못 올라가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중소기업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는 지금 우리 대구 성서공단에도 사업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하는 친구, 천안에서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출발선 같은 시대 때 어디에 섰다라는 게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돌아서서 한 40대 중반 50대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나는 어떤 성취를 했는가 그때 가야 결판 나는 거지. 대학 들어갈 때 수능 몇 점 더 맞고 덜 맞고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이게 인생의 성패가 아닙니다. 대기업을 들어가고 중소기업을 들어가고 했던 게 인생의 성패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가지고 갔던 그것이 있는 사람들의 출발선은 어디든지 간에 나중에 가면 훨씬 더 큰 성취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휴스타 아카데미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이 세상이 비교적대로 놓고 있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기 꿈을 만들고 자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역에도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시키고 어찌 보면은 당장은 그렇게 여기지지 않을지라도 훨씬 더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실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업을 혁신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업을 성장 궤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다. 휴스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좀 이 재발견 또 그러한 이 인생의 시작의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 시간을 10분 더 뺐었습니다. 내가 1시간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시장인 저한테 혹시나 뭐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거나 지양해 주시거나 또 여쭤봐 주실 게 있으면 누구든지 손 들고 말씀하세요. 네, 저 뒤편에 먼저 든 사람한테 마이크는 가겠습니다. 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특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이제 제가 이해한 퓨스타 프로젝트는 인재를 키워서 기업의 이제 성장을 통해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또뭐 우한 형제들 이런 기업들이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이유도 기업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대구시에서 기업들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 외에도 이제 인재를 수급하기 위한 어떤 대구시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또 외국에는 구글이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12월 30일 날 우리 대구에 대규모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기지를 만드는 쿠팡 소셜 커머스 기업 이런 데 가보면 기업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들어가서 근무하는 자세나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인테리어 이거부터 다릅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구글 같은 데 가보면 구글 캠퍼스라고 얘기할 정도 굉장히 자유로운 데인데요. 근데 그런 기업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시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텐데 아직도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기업 탐방을 해보세요. 대구텍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또 거기는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게임하는 KOG라는 게임 기업 큰 기업입니다. 1년에 한 350억 이상 매출을 올리니까 게임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이제 기업 취직 정할 때요. 매출 얼마냐 매출 큰 기업들은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아주 작은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혁신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엄청난 경쟁 대열 속에서 부속품으로 커나가는데요.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혁신해서 내가 키울 수 있는 기업으로 가면은 그건 또 다른 맥락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런 기업들은 우리 대구에 시작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고용 친화 기업들, 워라밸을 일과 그리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고용 친화 기업이라고도 지정을 하고 뭐 이렇게들 합니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단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대부분들이 성서 1차에서 5차까지 있는 성서 산단이 우리 대구의 제조 기반으로 보면 한 50%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단별로 기업별로 사회 복지가 잘 안 돼요. 기업별로. 그러니까 기업별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우수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이런 건 혁신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 내부에 공단 내부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두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산단별로 우리가 그런 기업들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이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 문화시설을 만드는 이게 국가산업단체는 이미 노사평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할 때 근로자들의 문화, 체육, 복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서 1차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한 2,000평 되는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그 일대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그다음에 여가, 학습, 스포츠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공단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는데 아마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택한다 그러면 그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성에 차지 않습니다. 차지 않는데요. 근데 일하는 문화,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거는 일하는 문화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 그 혁신이란 게 개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일하는 여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올리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도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원하는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얘기해도 괜찮겠죠? 자, 또 정치 꿈이 있다 그랬나요? 네. 왜 정치 꿈을 왜 갖게 되었어요? 뭔 정치를 하고 싶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정책 같은 거가 시장님 같으신 분들은 좋은 취지로 이런 정책을 되게 추진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매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정치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 뭐 시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딴짓거리 하려고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법안을 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게 그 현장에 내려와서 정책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시잘데기 없는 것도 많죠, 그죠? 그런 걸 이제 현장에 맞는 정책, 입법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꿈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과예요? 학과? 아니, 전공. 전자공. 예. 꼭 전자공학과 출신들 그리고 공과생들이 정치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 정치가 좀 웃기잖아요, 그죠?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니만 잘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게 너를 포함해서 똑같이 왜 이랬냐 하면은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들,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 이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너무 모르고 뭐 대장문 받고 그다음에 지가 다 재단해주고 하다가 또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이제 특히 기업도 알고 기술도 알고 또 삶의 현장도 아는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시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떠나줘야 되거든요. 저도 정치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 꼰대 안 되려고 많이 애는 쓰는데 어느 날 딱 돌아보면은 야 나도 이제 꼰대다, 올드 패션이다, 빨리 떠나야지. 그래야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 같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DNA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울의 봄 공부보다는 데모를 먼저 배운 세대라고. 우리는 민주화 독재란 게 뼛속 깊이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학창 시절부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이게 세상을 선악으로 보면 안 된다. 진영 논리에 이 갇히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합 집산하고 자유롭게 결합하고 또 연결되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진보하고 발전하는 세상인데 우리 정치는 무슨 뭐 접촉하고 손잡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러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악 나는 선 이렇게 자꾸 딱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정치 시대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정치 시대를 꼭 만드십시오. 예. 자, 또 아직 7분 남았습니다. 총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총장님 나오십시오. 그럼 또 우리 경북대 여러분들 경북대 왔는데 경북대 총장님 말씀은 잠깐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질문 겸해서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기억력이 약해져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시장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가 휴대폰에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전기 자동차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중에 전기를 판다. 그야말로 전기 자동차가 어떤 공유 시대 플랫폼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뭐 전기 자동차 타는 것만 생각했는데 전기를 판다는 생각을 넣으신 건 상당히 참 오늘 들은 가운데 감명이 깊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붙여드리자면 시장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대학이 살아야 대구시가 산다는 것을 철학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대학 혁신아카데미를 하셨고 제가 처음에 시장님은 100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구시의 기술적으로는 확실하게 경북대에서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기재 변혁에 대해서 우리 서정희 교수님 들어오셔서 이제 혁신대학 혁신아카데미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휴스타라는 브랜드를 만드셨고 또 제가 광주 광역시에 가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고 거기 있는 광주 광역시장께서도 제 강연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학 역할이 굉장히 감회될 거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발전, 산업 발전의 기술의 독립 또 그렇다 보면은 대학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데 아마 휴스타 사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이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우리 대학들 보고 우리 대구 지방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침체란 게 지방대학의 침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지방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별의별 정책들을 다 만들어냈지만 지방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더 공동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을 안 키워내니까 그런 거예요. 지방을 살릴 인재들을 안 키워내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길.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에 태어나든 어디에 첫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잡든 거기서 인생이 결정되고 좌절의 아픔을 맛보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면 지방을 살리는 것, 지방을 살리는 것은 대학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고려대학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이런 친구들로 그때는 경북대학 가고 영남대 천막 장학생 같은 친구들 굉장히 많고 저는 사실은 그 반열에 못 끼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수도권이 계속 비대화되고 지방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뭐 서울에
듣도 보도 못하는 우리가 뭐 전삼국 후삼국이라고 우리가 조롱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대학들 얘기하면 안 돼. 그 대학들 비하. 하여튼 옛날에 전삼국 후삼국이라고 앞에 이 국자 달린 대학 이거 전삼국이라고 뒤에 국자 달린 대학 후삼국. 근데 이 대학들도 수도권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대학 서열화하고 수능 성적 이거 가지고 매길 때는 쫙 한 바퀴 돌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방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 가면은 와 좋은 사람들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견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 연구소들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들한테 아니 연구소 좀 대구로 갖고 와서 대구에서 기술 개발하고 생산도 하자 그러면 사람 못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대학들이 지역의 기업을 키우는 대학이 돼야 돼요.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학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는 대학이 돼야 된다. 대학이 바로 서야 돼요. 대학에는 저는 세상을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 해안이 없어요. 대학에는 그 해안을 가진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진 교수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수받고 교육 학습받아서 또 세상을 바꿀 인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특히 지역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건 대학이다. 대신 그동안 왜 대학들이 그 역할을 못했는가?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너무 많이 애쓰고 또 많은 예산도 썼는데 왜 안 됐는가? 이제는 지역 산업에 맞게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우리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지역 기업, 지역 산업을 키우는 인재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우리의 반성과 또 어찌 보면 희망을 담고 출발한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명감도 느껴야 돼요. 야, 우리가 성공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기업에 취직하고 그 지역 기업을 키우는 인재가 되면은 이 우리 후배들도 우리 이 땅 대구 경북에서 정말 꿈을 키우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소명이 나한테 주어졌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좀 새로운 커리큘럼도 있고 여기 가면 취직도 좀 할 것 같고 또 장학금도 좀 준다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시가 하여튼 경북도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자, 우리 서정혜 단장님 뭐 한 말씀 마무리 하실래요? 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진짜 이걸 준비하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토의하고 때로는 밤새우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돈 100을 줄 테니까 우리 대학 살리고 지역 어떻게 살리면 좋겠느냐 한번 해보라 했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돈 주겠다는데 그 돈 100억이 경상북도 일천우 지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200억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아니고 5년 되니까 1000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원래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1800억 정도, 1080억 정도 또 한답니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수강생들께서
뭐 지역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하기 좋은 기업, 그다음 기업 측면에서 또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 고리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총장님이 있고 단장님들 다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숨에 배부를 수 없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의 호소를 합니다. 우리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파블로 피카소의 말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일기생입니다. 일기생이 이끌고 해서 지역에 남았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같이 상상하는 대로 기업은 일하기 좋은 도시, 도시는 일하기 좋은 기업, 여러분들은 꿈을 펼치는 인재, 우리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뒷받쳐주면 이 과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다라고 크게 한번 외칩시다. 자, 하나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구 경북 얘기를 하자면은 뭐 우리 역사 얘기도 해야 될 거고 정신 얘기도 해야 될 거고 또 문화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지역학 또 여러분들 하셨다 하길래 오늘은 산업 중심으로 또 제 개인적인 이 삶을 성찰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배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재미없는 강의인데 대부분 보니까 졸지 않고 이렇게 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